회사채 발작 26년 만에 폐업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코로나도 버텼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버텼습니다. 26년 전이면 IMF 외환위기죠. 외환위기도 버텼는데 지금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는 회사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년새 일반 회사채 만기 도래액 증가율입니다. 5년새. 와 68.8%입니다. 어마하죠. 회사채라는 것은 회사의 빚입니다.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24년 올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쉽지 않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일반 회사채 만기 도래액은요. 41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69조 9천억 원 사상 최고치입니다. 거의 68.8%가 늘어났고요. 5년 사이에 28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요. 회사채가 많이 돌아와도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경기가 나쁘면요. 이게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신용등급 A+ 이하 기업들이 2023년에는요. 14조 3천억 원이었잖아요. 2024년에는 18조 1천억 원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 연장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뜻이잖아요. 회사채를 만기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갚든가 둘 중에 하나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이야기니까 무너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거의 말입니다. 18조 1천억 원이면요. 69조 9천억 원에 비해서 말입니다. 이게 적게는요. 적게는 20%가 넘는다는 거니까 10개 기업 중에 2개는 지금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수가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지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넉넉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반 회사채의 만기 도래액이 늘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게 2021년 7월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5%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준금리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니까 회사채 발행도요 장기 회사채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장기 회사채 발행을 한다고 치더라도요 투자자들이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회사채만 계속 발행을 해왔다는 뜻이에요. 금리는 계속 오르고 돈은 필요하니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기 회사채를 계속 발행을 해서요. 기업들이 연명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23년도 마찬가지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충격파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3차례 정도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것은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만기 연장을 한다면 이자가 내려가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도 보면요.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AA-인 기업이 말입니다. 10월 말만 하더라도 금리가 4.908%였습니다.
5%잖아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는요 3.898% 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실제로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체 이게 뭐 캐피탈 회사나 혹은 카드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인데 와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5% 넘던 금리가 최근에 4.1%까지 내려섰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약간씩은 흘러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갔잖아요. 그 바람에 여기와 관계된 회사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태형건설이 매출액을 2조 3,891억 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관계된 협력사 내지는 계열사는요 581개입니다. 당연히 충격파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워크아웃이 되면 예상보다가 자금 집행이 늦어지거나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회사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태형건설의 어떤 워크아웃에 대한 여파까지 미친다면 결국은 말입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F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134조 4천억 원이나 3천억 원이나 되니까요. 게다가 연체율도 2.42%잖아요. 2023년 3분기가 말입니다. 그러니 부채에 대한 충격이 되니까 정부도 말입니다. 이 자금 경색을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원을 합니다. 회사채라든가 CP라는 기업음 여기에다가 ABCP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PF와 관련된 채권들 이게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환이라는 게 바꿔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동도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이야기예요. 결국 지금 우리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헤어나야 되고요. 우리 경제가 더욱 말입니다.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성장의 덫에 갇혀서 계속 이렇게 간다면요. 기업들의 줄파산은 어쩔 수 없고요. 코로나19를 버텨왔던 기업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버텨왔던 기업도 IMF 외환위기를 버텨왔던 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26년 만에 폐업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의 상황은요.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부채 발작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장을 보면서 늘 지표 중심으로 보는데요. 요즘 같을 때 지표 중심으로 볼 때마다 야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위험할 때는 투자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정부가 결국은 구조개혁에 나설 겁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게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폐업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폐업에 한 자락 끝에 달려서 내 자산 다 날리는 그런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강조드립니다.